오늘 어유 오늘 이거 설명할 건데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잠깐씩 안 보일 수 있는 거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는 좀 간단하게 학교별로 이제 우리가 되게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위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 작년도 기준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작년도 기준이에요. 우리 아직 모집 요강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성균관대에서 틀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생각해주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학교별로 여기 이제 보여지는 학교들,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참 꿈의 학교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이 시험 문제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 최근 4년 동안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공부하다 보면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내가 더 잘하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마 이런 분석이 다 되어 있을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78명 뽑았어요. 굉장히 적게 뽑은 학교예요. 그래서 모집 인원 기준으로 아주 적게 뽑는 학교가 있고 진짜 많이 뽑는 학교가 있고 이런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은 굉장히 적은 학교고 영어가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몇 년 전부터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좀 영어 난이도는 쉽다보다는 중위권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조금 뽑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지 않고는 합격이 힘든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문자연 다 그래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변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아주 적고 수학이 주관식이 출제돼요.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를 또 다시 보면 영어가 작년에 30문제로 바뀌었죠. 30문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좀 낮아진 편이긴 했어요.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에도 작문형 논리가 더 출제되고 멀티블랭크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있다. 예전 서강대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독해가 20문제, 논리가 6문제, 문법이 4문제 이렇게 출제됐고 올해도 뭐 하지만 변형이 많이 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마음 놓고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예전 기출을 풀어서 서강대 예전 기출 풀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어렵다, 서강대 못 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같이 2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수학은 어려운 편이고 그다음에 영수 모두 그렇게 수학은 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공학 수학도 5개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출제됐네요. 5문제, 4문제, 6문제, 5문제 이렇게 20문제 출제됐어요. 영수가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돼서 뭐 그렇게 크게는 힘들 거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영어처럼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는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성균관대는 많이 뽑았죠. 성균관대도 많이 뽑았는데 서울에서 68명, 수원이 122명. 근데 성균관대는 뭐 수원이 자연계이기 때문에 뭐 수원이라고 다를 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로만 봤을 때 수원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어 수학 난이도는 다 높은 편이고요. 경영하고 전자학과가 높고 그다음에 서울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성균관대는 서울 성균관대 그 인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얘네가 이제 갑자기 학업계획서가 폐지됐고 면접이 생겼죠. 면접이 생겼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딱 생기면 뭐가 걱정이냐면 사람들이 계열이 같아야 돼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요. 저 경영학과였으면 경영만 써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해요. 근데 경영학과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없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 전공 면접은 어떻게 봐요? 전공 면접은 여러분한테 그 전공적 지식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어느 학교에서도 전공에서 내가 그 전공적 지식을 많이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크게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알면 더 좋겠죠.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할 자세가 있는지만 보는 거니까 성균관대를 쓸 때 아, 나 전적대하고 계열 똑같이 써야겠다 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어려운 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영어에서 독해 비중이 30문제나 독해에서 출제되게 독해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저 써놓은 것처럼 오지선다용 그다음에 오신문항 90분이고 차등 독해의 배점이 더 높았고 그다음에 어휘에서는 동의어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논리 독해형 논리 이렇게.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어렵다 하면 지문의 길이가 길죠.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고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균관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으로 진행되고 영어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성균관대 뭐 인문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자연계도 영어 어렵고요. 이렇게 통합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출 풀 때도 그 시간 배분을 잘해서 풀어야 돼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시간을 이렇게 두 개가 통합으로 나오는 학교들 다 같이 뭐 쉬는 시간 없이 하는 학교들 다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본인만의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영어를 푸는 게 대부분 훨씬 좋고 풀 때 영어를 컷을 쳐야 돼요. 내가 그 시간 안에 그 영어를 쳐서 빨리 내고 수학을 풀어가야 된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무한정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본인한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학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난이도도 높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된다. 한양대. 한양대도 작년에 178명 많이 뽑았죠. 많이 뽑았고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자연계가 좀 더 많이 뽑는 편이긴 해요. 인문계에 비해서. 그리고 주요는 뭐 경영, 자동차, 컴퓨터, 얘들 자동차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한양대는 자연계 중에서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예요. 한양대를 가는 자연계 친구들은 영어를 조금 잘해주는 학생이에요. 수학만 잘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른 학교보다도 편입 영어를 잘해. 물론 수학은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다 잘하니까 영어 잘하는 애가 붙는 학교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수학보다는 이제 좀 내가 영어 좀 잘한다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보다 이런 거는 초반에 얘기해 줘야지 좋은데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어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독해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50% 이상 출제되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이제 문항수가 줄었죠, 작년에. 그러면서 시간도 같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항수는 5개 줄었는데 시간은 10분 줄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대비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 싸움이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푸는 게. 그래서 시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출 풀 때는 항상 시간 배분 잘 해갖고 푸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배치고사 보고 할 때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마킹하다가 막 실수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그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몇 분까지 풀겠다 하고 정했으면 그때까지 풀고 빨리 마킹해야 돼요. 그럼 내가 뒷문제를 못 풀어도 일단 거기까지 풀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다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준비를 지금 시간 보면서 매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는 체육학과 이런 데가 영어만 봐서 뽑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낫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자연계는 여기도 어려운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도 난이도도 높고 독특한 것도 많고 그렇다 보시면 되고 한양대 같은 경우 문제 변형이 많아서 딱 기출만 풀기에는 좀 어려운 학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기출도 많이 풀어봐야겠지만 문제가 기출 유형과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까 성균관대가 아마 훨씬 더 기출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항상 출제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대. 중앙대 진짜 많이 뽑죠. 작년 중앙대. 근데 작년에 중앙대가 경영학과 70명 뽑았잖아요. 근데 다른 과들은 막 5명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영학과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경영학과 커트라인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쓸 때 선생님들하고 배치 상담을 막 하고 선생님 여기 쓰라고 막 이래도 학생들이 가서 이제 쓰는 거는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그때 막 마음이 바뀌어서 막 딴 데 쓰고 그러는데 많이 뽑는 거랑 커트라인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뽑는다. 엄청 많이 뽑는다. 서울도 461명 뽑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시험은 뭐 기출 다 풀어봤죠. 중앙대 기출 진짜 어렵죠. 그래서 작년에는 중앙대 같은 경우 동국대랑 같은 시험 날이었는데 공부 못한 애들은 다 중앙대 가서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대는 커트라인이 낮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다.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맞아야죠. 거의 다 맞아야지 붙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엄청 어렵죠.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 난이도 최상이죠. 뭐 어휘 엄청 어렵고 모르는 어휘 막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길고 뭐 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엄청 어렵고 출제는 이렇게 됐어요. 뭐 독해, 뭐 가장 골고루 그렇게 출제가 되네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근데 작년에 이제 수학이 달라지면서 공학 수학이 통합되고 그쵸? 그러면서 공학 수학의 비중이 적어졌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2문제 출제됐고요. 공투는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고 30문제를 60분에 뽑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수학을 2분에 한 문제씩 풀어서 익혀야 되니까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공학 수학 비중은 낮아졌다. 작년에 이게 바뀐 거죠. 경희대는 국제도 국제가 그냥 뭐지 자연계죠. 국제가 그러니까 경희대 수원이 수원 캠이 아니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상하게 경희대는 자연계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간 때 경희대의 느낌과 편입할 때 경희대의 느낌 약간 다르게 이상하게도 자연계 친구들이 경희대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경희대는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데 이렇다.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호텔이라든지 뭐 호광경이라든지 이런 과들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 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 이런 과들은 사실 그런 과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다 이례적으로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40문제 90분에 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뭐 시간도 괜찮게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수 안 하고 잘 풀면 풀어야 하는 그런 학교다. 예전 기출 잘 봐보면 되고 독해가 이렇고 요런 비중으로 작년 출제 비중이에요. 작년 출제 비중이 거의 매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입 수학 여기 수학도 마찬가지로 좀 평이한 편이고요. 뭐 한두 문제 정도만 좀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르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 경희대학교는 근데 대신에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지? 공인영어 성적. 공인영어 성적도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경희대학교는 10%예요. 그래서 공인 성적이 크게 좌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공인 성적이 얼마나 있을 때 변별력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영어 인문은 무조건 900 이상 있는 게 도움이 되는 점수예요. 900 밑으로는 다 도움 안 돼요. 그럼 그냥 어떠냐? 그냥 편입 영어 더 잘 보면 돼. 근데 그 시간에 공인 따로 가지 말고 편입 영어 그냥 한 문제라도 더 맞히면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800점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700점대도 되고 자연계 400점대에서 합격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대. 근데 외대는 솔직히 글캠은 엄청 많이 뽑고 그쵸? 그다음에 서울은 엄청 안 뽑아요. 작년 같은 경우 진짜 엄청 안 뽑았어요. 근데 글캠까지를 만약에 넣어서 생각한다면 외대는 엄청 많이 뽑는 학교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앙대, 건대, 외대. 근데 외대를 글캠을 빼면 엄청 조금 뽑는 학교예요. 그래서 글캠까지 생각하면 안 그렇고 글캠 빼고 서울 안에서 생각하면 세종대가 또 그만큼 뽑아요. 그래서 글캠이 엄청 많이 뽑았다. 근데 글캠에서도 좀 그 통번역 이런 데는 엄청 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외대에서 낮은 과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언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근데 글캠에 있는 자연계 외대는 좀 엄청 낮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50문제 90분이니까 시간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요런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재진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됐고,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 중에서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문법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출제됐다. 근데 뭐 그게 어려운 거. 자연계는 좀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외대가 인문 기반 학교이기도 하고 자연계는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좀 자연계인데 그래도 나 한 뭐 보증 수표처럼 하나 쓰고 간다 하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대. 이대도 여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예요. 이대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근데 이대 같은 경우는 뭐 간호학과 가려는 친구들은 이대 뭐 좋은 고 다른 과들도 대체적으로 뭐 이대도 높은 편인 학교죠. 근데 어쨌든 여대치고는 굉장히 많이 뽑는다. 그래서 학계서 같은 것도 여기도 좀 내야 되는 학교고. 그다음 인문 같은 경우 영어는 요렇게 출제됐어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대는 항상 논리가 제일 어렵다 이런 학교니까 이대식의 논리 있잖아요. 그거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뭐 여기는 아동이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세고 그다음에 사범대 과학교육과 뭐 이런 데 뭐 지리교육과 이런 데가 조금 낮고 그래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이제 자연계에서도 이제 뭐 물리, 생명 이런 거 보는 전공 보는 학과들은 따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그냥 수학 이렇게 보고 기초 수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뭐 옛날에는 자연계 이대 자연계가 쉬웠다는데 작년 재작년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대. 건대는 다 쓸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 건대 안 쓰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건대는 많이 뽑죠. 엄청 많이 뽑고요. 추합도 많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리고 문제는 평범해요. 건대 문제는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건대는 안 틀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건대가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막 있어요. 아예 안 쉬운 건 아니고 한 3년 전인가가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랑 한 4년 전인가 엄청 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쉬웠을 때는 진짜 거의 다 맞아야 돼요. 두 개 틀려도 합격이에요, 안 합격이에요, 막 이럴 정도로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과는 여기 건대가 엄청 많고 건대에서 조금 낮은 과는 그 무슨 자연계인데 그 무슨 동물 막 이렇게 식품 뭐 이런 과들이 좀 낮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쉬웠고 기출 유사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어 건대 같은 경우는 진짜 유사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해주는 뭐 적중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맞아 떨어지는 학교가 건대예요. 왜냐하면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문법이랑 독해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건대 시험 보는 자연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시간 배분 잘 해가면서 기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출제를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제 유형은 아마 작년 거를 봤을 거예요. 기출 풀어보거나 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다. 근데 퍼센트로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 말했던 거를 좀 뜯어서 어떤 학교들이 많이 뽑고 좀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지원 전략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250명 이상 진짜 많이 뽑은 학교고요. 뭐 좀 많이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게 뽑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50명쯤 뽑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사실 뭐 원서를 쓸 때 소신껏 쓰시면 돼요. 소신껏.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과가 더 유리해요? 그런 게 별로 없죠. 소신껏 쓰시면 되는 학교들이고, 우리 여기 어디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합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물론 다 합격을 해야 되지만 너무 조금 뽑는 학교들은 그러니까 전략이랄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서 시험 잘 보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어디를 한다고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난이도별로 묶어봤어요.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서부터 난이도가 쉬운 학교. 아까도 말했지만 난이도가 쉽다? 합격이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쉽다. 그 학교들은 약간 내가 실수를 안 하는 사람한테 훨씬 유리한 학교예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학교들은 좀 실수 좀 해도 물론 한양대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중앙대는 좀 실수 좀 해도 커트라인이 엄청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보다. 이렇게 좋은 학교 치고. 그래서 난이도별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작년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상위학과, 인문계의 상위학과, 경영학과, 미디어 이런 데가 상위학과예요. 하위학과 하면 철학 이런 게 하위학과예요. 자연계의 상위학과 하면은 컴공하고 전학이에요. 그다음에 자연계의 하위학과 하면은 물리학과 뭐 이렇게 순수과학과 이런 데가 하위학과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디서 컷이었냐는 거예요.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커트라인을 지금 한 거니까 약간 90점 중후반은 받아야 상위학과 간다. 서강대. 이거는 기출로예요. 근데 하위학과도 90대 초반에서 나왔다. 서강대는 시험도 어렵지만 애들도 시험 안 어렵구나. 하여튼 작년에는 그래서 뭐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도 합격 컷을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요거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우리 이거 배치 전략표 하나 줬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시험 본 거 쓰는 거 거기 보고 내가 기출을 몇 점쯤 맞았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을까? 나는 국민대를 가고 싶은데 국민대 기출을 풀었는데 내가 한 80점 정도 나왔어. 그러면 너무 높은 과보다는 조금 낮은 과를 쓰는 게 본인한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감안해서 작년도 합격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요거를 좀 정리해서 좋은 학교들만 해봤어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90점은 넘어야 일단 쓰는 거예요. 서강대 합격권이다 하려면 일단 낮은 과든 무슨 과든 90대 넘어야 되고 이 노란색은 낮은 학과, 빨간색은 높은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할 때 항공대는 물류학과가 제일 센 거 알죠? 항공물류학과가 거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인문이에요. 인문.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는 탑7이면 여기는 이제 인서울권이에요. 보통 내가 예를 들어서 홍익대 시험을 봤는데 홍익대를 한 80점대 뭐 후반이다 그러면 좀 낮은 과를 쓰는 게 맞고 나 거의 다 맞아 홍익대. 그럼 이제 상위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인문 경기권이에요. 경기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국대는 70점대 중반이 나와도 하위과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연계는 좀 다르죠.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이제 자연계 상위학과 하위학과의 표로 이렇게 쓴 거고 예를 들면 나는 자연계인데 숭실대를 가고 싶으면 요 정도만 맞아도 갈 수 있는 거죠. 상위과도 60점대 후반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예요. 자연계는 탑7 같은 경우는 요렇다. 중앙대 60점대 후반에서도 낮은 과는 갈 수 있어요. 자연계 중앙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단국대 시험을 봤는데 한 80점 받았다. 그럼 나는 단국대 높은 과도 써볼 수 있는 거죠. 서울권까지 인서울권 주요 보면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주대 문제를 풀었는데 자연계인데 내가 3에서 50점 정도대를 맞아도 여기는 합격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한 아이들이 있다. 과들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인문에서는 상경리 계열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학 계열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과들이 있는지 보려고 해요. 보통 근데 이 과를 해서 갈 때도 본인이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전과랑 상관없이 그 전에 다니던 대학의 과랑 상관없이 본인이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세다 하면 경영일 거예요. 경제는 또 달라요. 경영은 많이 세고 뭐 국제통상이 그 다음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미디어랑 심리가 세요. 근데 호텔이나 관광 같은 건 아까도 말했지만 별로 없어서 무조건 세요. 부동산 무조건 세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이 지원하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인문에서는 좀 낮은 건데 영어 영문 빼고 영어 영문은 세요. 영어 영문은 세고 그다음에 그 언어 중에서도 독어나 프랑스어나 중국어가 그나마 좀 세고 나머지 언어들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언어는 세지 않은 게 1, 2학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서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어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뭐 요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낮긴 하죠. 사범 계열 뭐 특수나 유아 이런 건 되게 세요. 특수나 유아 이런 거 세고 여대 사범 계열은 그나마 좀 낮은 학교도 있고 한문교육 이런 데는 좀 낮을 수 있어요. 여기는 공학 1은 다 센데요. 근데 신소재가 조금 그나마 여기선 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 이런 데는 엄청 높아요. 낮은 학교들도. 그래서 이런 건 좀 세다. 왜냐 하던 애들이 하는 과들이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쉬운 공학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건축학과는 뭐 전적대가 건축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건축학과는 조금 찾아봐야 되고 자연계는 여기가 낫죠. 여기가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과 선호도를 한 표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과들 맨 밑에 있는 과들이 본인이 이과를 하려는 사람만 지원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는 사실 좀 다 대학 네임하고 상관없이 높은 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작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또 국민대도 왜 그 임산이랑 이런 게 원래는 자연계인데 수학 안 봤는데 올해 또 바뀌어서 수학 본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서 변화는 있는데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서류 제출을 모든 지원자, 즉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서 서류 제출을 그 원서하고 같이 하는 사람 학교, 그렇지 않고 1단계만 하는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익을 내야 되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립대가 토익을 1차로 하잖아요. 그게 올해가 처음이라서 사실 그거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시립대가 아까도 봤지만 되게 조금 뽑는 학교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주의할 사항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통계학과가 인문인 학교가 있고 자연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계학과 쓸 거다. 그럼 요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문에서 뽑는 학교, 즉 영어만 보는 학교. 그다음에 자연계로 뽑는 학교. 그다음에 자연계 중에서 편입 수학만 보는 학교 있죠. 편입 영어 안 보는 학교에서 뽑는 학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식품영양학과가 원래는 자연계인데 인문계에서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뽑아요. 그러면은 자연계 애들보다는 인문계 친구들이 영어를 더 잘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원하면 조금 더 인문인데 나 시경 정도는 자연계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지원하면 조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자연계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영어를 내가 다 잘할 거니까.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영어는 좀 잘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라든지 숙명여대 이런 데 다 영어만 보고 뽑아요. 이제 간호학과는 뭐 다들 알고 있어.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전공자만 하는 학교가 있고 비전공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간호학과는 되게 영어 점수가 높아요. 영어만 보지만 그리고 전공자만 보는 학교들이 훨씬 많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학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도 볼 수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그다음에 예체능인데 영어만 보는 학교들이에요. 보통 막 한양대, 체대 같은 경우 영어만 봐서 내가 인문계로서는 영어를 좀 못하지만 그래도 체육학과 애들보다는 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했던 친구들 체육학과 편입은 보통 체육 실기를 보거든요. 영어를 그렇게 보지 않아서 체육학과 준비한 애들은 실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뭐 몇 년 전에도 한양대 체대 굉장히 낮은 점수인데 붙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체육을 좋아할 만약에 내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 작년에도 경기대 체육 관련 학과들은 좀 되게 낮게 붙었던 학생을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대학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들이 뽑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고 뭔가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했고요. 이제는 원서를 쓰는 걸 얘기할 거예요. 저 원서 다 써봤죠? 대학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써주지 않고 다 본인이 썼어요? 어.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안 쓰고 본인이 쓴 사람이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써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만약에 엄마가 써주셨으면 우리 UA하고 진학사 아시죠? 거기서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될 때 거기 사이트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그 만약에 나 고3 때 만들어 놨어요. 없어졌어요. 1년 있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진학사 사이트에 가서 이제 회원 가입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지금 가천대 올라왔고, 광운대 올라왔고 모집 요강 그치 올려주죠 저희가. 근데 이제 모집 요강이 올라가고 나면 이게 조금 더 있고 나면 우리 학원 사이트에서도 보면 그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모집 요강이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그거를 꼼꼼히 봐야 돼. 그래서 모집 요강을 하나 띄워왔어요. 모집 요강을 보면 원서는 언제 접수하는지, 시험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시험 일자가 있어도 뭐 자연계 따르고 인문 따르고 뭐 또 학사 따르고 일반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요것들은 자기가 본인만이 어떻게 다 정리를 해서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류 제출이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 거 보야 돼요. 그러니까 봤을 때 그 모집 요강 되게 두꺼운데 다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출 서류를 어 일단 어디서 띄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들이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 서류를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학교 안 가도 되고 요즘 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뜯어 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학교 안 가도 되는데 그 2학년 수료 증명서를 내야 되는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수료 예정 증명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띄워주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띄워주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냥 띄워주는 학교가 있고 그거가 자체가 안 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 모집 요강 나왔을 때 서류 제출 서류 원본 중에 그거를 그 양식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 전적대가 안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 전적대에 가갖고 그 수료 예정 증명서에 직인받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근데 그래서 모집 요강이 올라오면 적어도 언제가 시험일이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 서류 정리하고 뭐 원서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사이트는 지금 회원 가입해놓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하면 PDF 파일로 해서 올리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순서를 줘요. 학교별로. 뭐가 1번, 뭐가 2번 뭐 이렇게 하면 그 순서 딱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 이렇게 알지 파일 못하는 친구도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잘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는 백분위가 있어야 돼요. 백분위 표시가 반드시 있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증명서 발급은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발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분위 표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내용이에요. 서류 접수 기간은 서류 있잖아요. 학계서 이런 거 내는 게 원서 접수에 같이 내는 학교 아까 보여준 학교들 있었고 그다음에 1단계 합격 이후에 내는 학교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뭐 이틀 안에 내라. 막 이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초안은 써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건대를 지원할 근데 없어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없어진 학교가 작년에 있었으니까 근데 건대를 지원할 거다. 그러면 한번 써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과를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과로 그냥 대충 써놓고 이때 곧 아주 미세하게 수정해서 올려야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그런 것들은 공부 진짜 안 되는 날 다 정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제출한 때 뭐 PDF로 올리는 학교도 있고 등기를 한다면 그 등기하는데 우체국 소인 기준이 있고 뭐 도착일 기준이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1차 합격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서류 내고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막 놓치는 학생들도 정말 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음,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시험도 볼 거고 서류도 낼 거고 1차 합격자도 나올 거고 또 면접도 보러 갈 수도 있고 막 또 다른 학교에 시험 보러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잘 좀 정리해서 날짜별로 또 테이블 해놓으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 당연히 올려주죠. 학원에서 올려주고 정리도 해주는데 아무리 학원에서 해줘도 내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를 쓰면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알겠지만 같은 날에 겹쳐진 학교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스럽잖아요. 나는 이 대학도 가고 싶고 저 대학도 가고 싶은데 어디가 또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잖아요. 음, 다 쓰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중대랑 동국대랑 같은 날 시험이었다고. 근데 중대를 쓰려니 중대 시험 너무 어렵고 동국대를 쓰려니 너무 조금 뽑고 막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두 개 다 써요. 두 개 다 쓰고 그 쓰고도 시험 볼 때까지 기간 동안 내가 더 잘 맞겠다 싶은 학교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경쟁률도 다를 거고 뭔가 그게 끝나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비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두 개 다 해놓고 그냥 내가 한 군데 시험 보러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응시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서는 저는요 죽어도 뭐 건대 이상만 쓸 거예요. 건대 이상만 갈 거예요. 이런 생각은 좋은데 원서는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가서 그 학교에서 시험을 직접 보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이 대학 붙어도 안 가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어도 뭐 일찍 보는 학교들이면 보는 게 좋아요. 시험을 충분히 시험장에서 봐보는 훈련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를 쓸 때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거는 좀 안 아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쓰고 많이 보고 합격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원서만 뭐 원서 쓸 때 좀 그런 것들 좀 뭐 이렇다 저렇다 걱정되면 그냥 일단 제출은 두 개 다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난데 고민하고 있고 어떡할까 저떡할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뚜껑을 열었는데 동국대는 뭐 경쟁률 엄청나게 높은데 중앙대 낮아져. 그럼 나 이제 벌써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다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원서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배치 상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이 돼서 배치 상담을 너무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치 상담을 오래 하더라고 공부를 못해. 선생님 어떡하죠? 아니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몇 대 몇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시간에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그 배치 상담하는 시간,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나를 합격으로 이끌어주지 않거든요.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이끌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다 거의 정리를 했겠지만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갈 한 원페이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든 원페이퍼를 하나 가지고 그 학교에 갈 때 바리바리 책을 막 싸가지고 가면 한 개도 못 보지만 원페이퍼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다 보면 막 시간이 나올까 막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막 세 군데가 같은 날 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뭐 즐기는 거죠. 뭐 시험도 즐겨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번이면 수능이면은 즐기라 막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살라고 할 텐데 한 달 반을 볼 거거든요, 지금.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시험 시즌이 온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원서 쓰고 시험 시즌.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루를 너무 허비하면 다음날 시험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채점하지 마세요. 채점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본 다음 시험이 더 걱정이에요. 나 오늘 시험 너무 잘 봤으면 그 다음 시험은 안 보고 싶거든, 사람이. 그래서 채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채점 안 해도 막 느낌이 오잖아요. 막 너무 잘 본 것 같아. 그럼 막 전화하죠. 선생님, 저 붙었을 것 같죠? 막 이러면서. 그치? 까먹으셔야 돼요. 시험 보고 나오면서 시험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와서 그냥 까먹으시고요. 다만 1차 합격자는 보셔야죠. 1차 합격자 하고 난 다음에 제출 서류가 있으니까. 1차 합격자 되고 나면 보통 막 7배수 뽑거든요, 여러분. 7배수 뽑고 막 5배수 뽑고 이러잖아요. 그쵸? 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거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 모두 끝났을 때. 그때가 끝난 거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진짜 이 마음가짐의 싸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지가 여러분이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내려놓는지하고 똑같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잘 봤으면 내가 못 봤으면 내 다른 다 잘 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시험 보는 나만 생각하고 결과는 조금 있다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모든 학교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학원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표거든요. 요런 배치표를 29일인가 입고가 될 거니까 그때 나눠줄 건데요. 요 배치표 고등학교 때 봤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고등학교 때처럼 신뢰하지는 말라는 게 이거 배치고사 갖고 보는 배치표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본 배치고사. 근데 수능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수능은 시험 하나로 전 대학을 다 쓰니까. 근데 이 지금도 봤지만 학교마다 유형이 다 틀리잖아요. 절대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고사 갖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배치고사 잘 봤다고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치고사도 어쩔 수 없이 모의고사기 때문에 평균적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배치고사가 다소 어려웠던 부분 인정해요. 배치고사가 어려운 건 여러분의 마지막이 더 박차를 가하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뛰라고. 지금 잘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점수 잘 나왔으면 왠지 쉬고 싶어질까 봐. 그렇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이거 나오면 아마 반에서 나눠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